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한미 미사일 지침에만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만 먹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군 전문가들과 국내 군 관련 인사들은 이 공동성명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전례 없는 역대급 메가들이 오고 간 한미정상회담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백신 협력, 경제 협력,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 대만 해협 명기와 항행의 자유선언까지 하나하나 엄청난 주제들이 논의되고 선언되었는데요. 그런데 공동성명의 한 중요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라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10번째 참여국이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우주강국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아 우주열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평가지표로만 따지면 충분히 열강 자리에 오를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정상급 궤도에 올랐고 한류 문화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력 역시 세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를 옆에 두어서 그렇지 어느 통계에서나 세계 5에서 7위를 넘나드는 군사 강국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열강이 될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주발사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이 주권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 협정을 시작으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우주항공 기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질문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에서 다룰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 진정한 열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르테미스 계획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참여하면 우리의 잠재적 적성국뿐만 아니라 지구의 거의 모든 나라를 24시간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르테미스가 갖는 무서운 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르테미스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달 탐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발자취를 남겼던 아폴로 계획을 이은 인류 두 번째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르테미스라고 붙여진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자 달의 여신의 이름으로 아폴로 계획에 이름을 맞춘 센스 있는 장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나사는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 탐사보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이유가 그 규모에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어마어마한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과 같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사실상 합류가 확정됐습니다. 아폴로 계획과 달리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우주 기업이 참여한 부분 민영화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향후 관련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루나 게이트웨이인데요. 루나 게이트웨이는 국제우주정거장 다음으로 계획된 차세대 우주 정거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달을 뜻하는 루나와 관문을 뜻하는 게이트웨이를 합성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궤도에 지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르테미스 계획의 핵심이며 대한민국의 참여가 왜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 그저 이벤트성으로 달에 방문하는 것에 목적을 뒀던 아폴로 계획과 달리 달궤도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달을 개발할 의도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프로젝트에 참가한 국가들은 달 탐사에서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한 국가들과 격차를 크게 벌일 수 있게 됨은 물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화성 탐사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조차 엄청난 예산 때문에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우주 개발 사업의 주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돈도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는 우주 개발에서 주류 국가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우주 개발 초창기였던 20세기였다면 달 탐사나 화성 탐사는 그리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은 돈대로 쓰이는 과시용 허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계획은 단순히 허세가 아닙니다. 지난 과거 동안 우주 개발 주도권은 나사를 비롯한 세계 열강들이나 그 나라들의 국가기관에서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또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의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일부 국가의 민간 업체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며 모두 우주 로켓 개발을 통해 막강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먼저 우주의 핫스팟을 선점하기 위해 공산진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원해 대항해 시대를 개막한 스페인이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했듯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그 노력 이상의 막대한 대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우주 개발 초창기에 주류 국가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은 한정된 자산으로 군사력을 올려 열강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는 이익은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열강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현재 미국은 지구 주변에 있는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를 장악해 절대적인 패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작은 천체인 지구가 다른 천체들과 공존하면서 당기는 힘이 0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아무런 힘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정지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지구 주변에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점거한다면 전 지구를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행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궤도 우주정거장에 이어 화성 탐사 전진기지가 바로 이곳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르테미스는 우주에서 다른 국가들을 24시간 탐지할 수 있는 주요 요충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한민국이 참여국으로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들은 그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북방의 불곰 러시아, 과거처럼 5대양 6대주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유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국이나 한때는 열강의 샌드백으로 전락했지만 이제는 세계를 위협하며 미국의 도전장을 내미는 중국까지 한 번 열강은 영원한 열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처럼 뒤늦게 성장한 나라를 제외하고 이 강국들의 명단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있다 해도 군사, 정치, 문화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열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인도가 그런 사례입니다. 이들 국가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수십 년 동안 그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진국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가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인데요. 이번 성과로 한국은 과거 군소형 발사체를 개발할 수 없던 조약에 묶여 우주 개발이 제약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살려 어떠한 발사체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발사체 기술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열강을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삼각 측량 기술이 없다면 열강들이 자랑하는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의 1단 로켓과 자국산 2단 로켓을 결합한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이어 첫 국산 액체 로켓인 누리호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한다면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로 아무 걱정 없이 군사용으로 바꿀 수 있는 고체 로켓을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의 완전 종료에 동의하고 한국을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시킨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굳건한 동맹관계라면
미국과 함께 우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착륙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컨스텔레이션 계획 때 개발된 우주선 오리온과 SLS 로켓이 사용되며 연구원들의 장기 체류를 위한 루나 게이트웨이까지 건설하는 대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조차 단독으로는 감당이 안 됐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함께 우주 개발을 진행할 나라들을 찾아왔습니다. 우주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우주 개척을 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지금 미국은 우주의 패권을 먼저 손에 쥐기 위해 연합체를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참여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과 기술을 댈 국가들은 많다는 식으로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먼저 참여가 확정된 일본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는 2025년 ISS에서도 탈퇴했다고 언급했으며 자국의 우주정거장 개발 계획에 중국을 참여시킬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미국의 주도 아래에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우주 패권을 장악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진출을 차단할 생각이던 미국에게 이는 크나큰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폐기 사항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유롭게 우주기술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으려면 10에서 2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대한민국과 10년 전의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나라이듯 오늘의 대한민국과 10년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